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언제나 건물을 살 때 어떤 도움이 되드리고자 늘 고민하는 야모 부동산의 기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러 나오는 길에 이제 사무실이 이제 강남이니까 강남의 블록들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어요.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다른 이제 분위기로 형국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어차피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 그러면 이제는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가 이제 같이 가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그간에 느꼈던 그런 위축된 분위기에서 반전해서 이제 경제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심리도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현수막을 걸어서 아마 이제 강남구에서 걸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걸은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와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제목을 걸고 오는 길에 그런 이제 현수막을 보아서 정말 이제 뭔가 이렇게 턴을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밤에 그 먹자 골목이나 조금 그 상권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확실히 예전과 적어도 한 달 전 뭐 이렇게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식당들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들이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장사를 잘 하는 그 음식이 맛있는 집은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썰렁한 분위기가 감출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최근 한 주 정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좀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예전에 한 80% 정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기 줄을 서야 되고 줄 서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보다는 늘 독감처럼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래야 될 대상 공포에서 이렇게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도 아마 그렇게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위드 코로나와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렇게 해놓고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2006년, 7년 이때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부동산을 한 경험으로는 피크에 도달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피크에. 그러니까 IMF 때가 이제 97년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2000년이 되고 2000년 초반이 지나면서 미분양 물량들이 많고 그러다가 200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회복되고 상당히 고점으로 거의 늘 돌아서고 그래서 2006년 돼서부터는 섰는데 2007년에 잠깐 반등하다가 2008년에는 아주 된서리를 맞아서 미국발 된서리를 맞아서 정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2009년 들어서서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회복해 나가는데 회복해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엄청나게. 주택 거래량 강남구의 주택 거래량이 거의 뭐 진짜 수직 상승하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50건 거래되다가 막 500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수직 상승을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불과 여기서 아무도 이 2009년도에 이렇게 수직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이로부터 2018년이 되어서는 아파트가 정말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진짜 신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만 이것은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은 정부는 바뀌기도 하잖아요. 뭐 이 정부가 바뀌고 다른 정부가 들어오고. 그러나 시장은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대형 폭탄이 IMF 같은 게 맞으면 시장이 주춤하고 출렁거리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시장이 출렁거리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바뀌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뭐가 더 나아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부도 시장 안에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도 시장 안에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느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다름 아닌 큰 흐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뉴스는 항상 시장보다 늦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 보도라는 건 있죠. 예측 보도라는 건 있지만 그러나 부동산 뉴스는 항상 시장보다는 조금 늦게 와요. 왜?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그거를 관측하고 보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가 떴다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빠르면 보름. 이렇게 변곡점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꺾이고 하는 이런.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시기에 이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서부터 이 사이에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세미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 여러 질문들을 하시죠. 10억 가지고 뭘 사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이제 어떤 건 어떤가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질문은 어디에 살까요가 제일 많아요. 어디에 살까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가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강남구 어디에 살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강남 어디에 살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은 말이죠.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강남구 지도를 이제 하나를 사서 등 뒤에 놔요. 깔아요. 이렇게 등 뒤에 깔고 이렇게 앉아요. 그런 다음에 공깃돌을 하나 들고 뒤로 던집니다. 그래서 공깃돌이 떨어진 곳에 가서 그냥 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요 사이였습니다. 요 사이. 2009년부터 2015년 주로 이제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때 강남구에서 가장 쌌던 동네가 어디냐면 논현동이에요. 논현동은 이제 논현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남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비탈이 아주 심합니다. 비탈이. 그 신논현역서부터 언주역, 그 차병원역 그 일대까지 아주 비탈이 심해요. 그래서 그 신논현역 북쪽, 서북 쪽이 영동시장인데 거기는 강남에서 가장 싼 곳이라고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얘기들을 했죠. 근데 그 곳도 지금은 평당 5천만 원 아래짜리는 주택 부지, 주택도 그렇습니다. 주택도. 그 당시에는 2천만 원 초반이었어요. 초반.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초반과 5천만 원이면 뭐 2배 정도 되지만 실제로 주택 부지는 보통 70평에서부터 주택 경우에 70평에서부터 한 100평대 초반까지 있는데 얼만큼 큰 갭이겠습니까? 25억에 가까워요. 그때 그렇게 공깃돌을 던져서 해도 될 만큼 그렇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턴하는 때였거든요. 턴하는 때.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라는 이것은 구별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턴하고 있다. 이 턴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구는 상당히 구별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강남구.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 돈이 아주 많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아요. 돈이 많이 풀렸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저금리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게 이게 더 비중이 크겠죠. 저금리는 그냥 별 하나 정도. 왜? 긴 시간 이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에 건물 시장에 수요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8이에요. 8. 반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2입니다. 8대 2인데 이게 매수예요. 이게 매도. 8대 2인데 이게 가장 집중적으로 집중돼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는 거품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물건을 고를 때 굉장히 주의하셔서 골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위드 코로나와 뭐 무슨 상관이냐? 위드 코로나는 사실은 코로나라는 기회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사는 매수자의 입장, 건물을 파는 매도자의 입장 다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건물을 팔기도 좋지만 사기도 좋아요. 지역에 따라서. 강남구는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건물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였습니다. 왜?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상업지역에 8개층,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8층짜리 건물에 5개층이 공실이 났어요. 이거는 상업지역이니까 다 올근생입니다. 다 올근생인데 제가 어제 또 어떤 이제 그 고객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올근생이 좋대요. 그런데 올근생 8개층 건물이 코로나 시국에는 5개층이 공실이 난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근생이 참 좋은데 이게 위기 때는 직격탄을 맞는구나. 왜? 근생에는 사업시설들, 영업시설들, 영업자, 사업자가 들어가잖아요. 회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위기에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식당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생은 공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우, 파는 사람이 엄청 위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기회죠, 기회. 그때 공실이 났다고 빠질 게 아니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한 달여를 채 지나기 전에 지금이 이제 11월 초니까 12월 초가 지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굉장한 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강남구를 제외하고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방송 지난주에는 이제 금주 초부터 지난주 말부터 금주 이제 방송하기까지 한 주간은 지난 방송 끝나고 나서 100곳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100곳 신도시. 100곳 신도시가 이제 어디냐면 인천과 붙어 있는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물론 분당보다는 작죠. 22,000세대니까 분당은 예를 들어 4만 세대 정도 되고 그렇지만 22,000세대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도시. 유엔에서는 10,000세대가 넘으면 시로 승격을 해주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가구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빠르게 움직여서 구입을 하실 필요가 있고 파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은데 늘 한쪽만 이롭지는 않아요. 이 변곡점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 매수 매도 이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기회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20억 미만이 있는 분들은 강남구 이외의 지역에 빠르게 눈을 돌려서 공실이 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괜찮고 유동인구가 있을 법한 또 있는 그런 데는 공실과 상관없이 구입을 하시는데 꼭 임대차 구성에 있어서 올근생도 좋습니다. 이미 이제 턴을 하는 시기니까 뭐 좋지만 가능하면 월세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근생과 원룸이 같이 끼어 있는 건물을 구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30억에서 40억 정도 있는 분들은 강남구를 제외한 서초구와 송파구를 눈여겨보세요. 이 코로나에서 8대 2의 수요와 이 공급의 이런 그 아주 현격한 쏠림 현상이 비교적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구하고 송파구는 덜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동구도 덜합니다. 그러나 하남시까지는 좀 빨라요. 하남시까지는 좀 빠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초 송파를 보면 이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60억에서 80억까지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금년 12월이 지나가게 되면 정부에서 상업용은 본래 규제를 안 하는 게 맞는데 투기화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벌써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청담동, 뭐 삼성동 이런 것들은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건물을 사는 경우에도 본인이 쓰지 않으면 이제 규제를 하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자금이 너무 시중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는 투기형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 40억은 강남구 여타의 지역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강남이 주로 사무실이고 강남이 주 이제 활동 반경이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자본력이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단일 상가 뭐 구분 상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구분 상가. 이 구분 상가는 상업용 시장에서 인기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땅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몇 층이든 있는 거를 선호하지 그 큰 건물에 아니면 작은 건물이든 거기에 상가 하나를 사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시장은 있죠. 어떤 시장이냐면 결국 부동산의 투자는 돈에 맞는 투자를 하게 돼 있잖아요. 1억이 있는 사람은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상가. 5억에서 10억 사이는 조금 큰 상가. 10억이 넘어가면 건물로. 20억이 넘어가면 조금 더 큰. 그리고 30억이 넘어가면 뭐 이제 강남, 언저리든 서초든 송파든 이렇게 보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데 토지 시장은 좀 예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일 상가, 구분 상가는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적은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다 통건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은 현상이 이제 포착됩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강남대로에 110억짜리 상가, 구분 상가죠. 상가가 나왔는데 이게 월세가 3,500만 원이에요. 예, 제 손님이 직접 들고 와서 저한테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을 얘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10억에 3,5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기 손님께서는 예전에는 이 정도 돈이면 건물을 사셨는데 왜 지금 이 돈으로 이걸 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이것도 다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인데요. 110억이지만 뭐 자기 돈 한 50억에서 뭐 한 60억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월세가 3,500만 원 나오면 상가 하나니까 관리하기가
쉽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분이 망설이는 통에 금방 나가버렸어요.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적어도 한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저런 식의 대형 단일 상가가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최근 뭐 이제 한 1년 이 정도 돼서 이 단일 상가가 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거 이렇게 대형. 물론 1층에 이제 입점 20층 건물에 1층 통째입니다. 1층 통째인데 뭐 스타벅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이제 체인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대형 구분 상가를 최근에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하셨다 그러면 구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이런 거겠죠. 경제가 안정되고 상업용 시장이 안정된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와 물가가 이미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궤도를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자본들이 저렇게 예전에는 통건물로 갔는데 저렇게 단일 상가로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증식을 해서 늘려서 그 돈이 불어나 가지고 큰 돈을 만지든 아무튼 자기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텐데 해야 할 텐데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가지고 있어서 돈이 안 되는 부동산은 사실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20년, 30년 되면 물가가 오르는데 부동산이 어찌 돈이 안 되겠습니까? 다 오르죠. 문제는 내가 필요한 때 돈으로 만들 수 있어야죠. 내가 필요한 때 돈으로 만들 수 없으면 그냥 나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그런 형국입니다. 흔히 이제 부동산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결국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살 때와 팔 때. 제가 그래서 살 때와 팔 때를 많이들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 겁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상업용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시기를 뉴스가 있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죠. 공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으면 개통이 되죠. 이제 개통, 오픈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이거 별 3개들이죠. 별 3개. 여기서들 다 살려고 해요. 가장 많이 버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사할 때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별 2개. 개통할 때는 안 살려고 그래요. 다들. 개통할 때는 꽝이다.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뉴스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5년 정도는 미리 선지급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5년. 어떤 뉴스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는 항상 시장을 관측하고 그 다음에 보도하죠. 근데 이 정말 좋은 뉴스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또 이미 돌아요. 자기네끼리.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 정보를 독점하거나 자기가 유용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뉴스에 내가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다는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만약에 내가 살려고 예를 들어서 옛날 뉴타운들 들어갔다. 그러면 5년치는 선불한 거예요. 5년치.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는 또 어떨까요? 공사할 때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서요. 쓰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뉴스인데 요게 뉴스인데 여기에서 뉴스에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5년치 선불했으니까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에서. 그럼 이 사람은 사긴 샀는데 사자마자 서요. 사자마자 서. 이만큼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데 기다리다 지루해가지고 여기서 팔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또 기다려. 또 그러다 다시 여기서 또 잡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정보를 탄다는 것은 저처럼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보를 탄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고리스크를 져야 그래야 뭐 많이 벌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는 그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지만 투자는 정확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정확할 수 있나? 정확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는. 어떤 때? 개통할 때. 개통을 하고 사도 괜찮지만 개통 전 6개월. 아파트로 치면 2주를 시작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2주를 시작하면 입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개통 전 6개월. 이때 들어가시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105 신도시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105 신도시를 강조하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살 때는 남들이 다 아는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면 그럼 뭘 먹냐? 언제 파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겠죠. 그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개발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팔 때가 인터벌이 좀 다릅니다. 어떠냐면 소, 중, 대 이렇게 나누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단지가 보통 뭐 한 2,000세대든 이렇게 뭐 2,000세대든 1,000세대든 재건축을 해서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해서 이제 그게 내가 이주 시기에 들어갔다. 뭐 이제 우리 일반 상업용에서 개통 전 6개월에 들어갔다. 그러면 개발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3년이 꽃띠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3년이 꽃띠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팔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규모가 중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000세대,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송파의 헬리오시티는 10,000세대죠. 헬리오시티 지금도 가보세요. 그 1층에 상가들이 비어 있어요. 지금도. 벌써 3년이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는 꽃띠가 최소한 5년은 가는 거예요. 5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국 규모는. 그런데 이게 대규모로 간다. 105 신도시처럼 2만 세대에서 4만 세대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다. 이런 경우에는 10년을 갑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쥐고 있어도 꽃띠는 아직 안 지나가는 셈인 거죠. 대략.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변화가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은 강남구를 제외한 타 지역은 그 지역의 메인 지역,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의 메인 지역에 가셔서 건물을 구입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임대차 구성은 꼭 원룸이 있는 걸 가능하면 권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 바람이 불 때는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다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불 때는. 그걸 분석을 하려고 들다 보니까 기회를 놓칩니다. 분석을 하지 마세요.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다음 한 주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야모부동산의 기lu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